안녕하세요. 그 석사과정 6년차 최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금일 제가 다룰 주제는 엑스핀치에 대해서 제 석사 교육 주제인 엑스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 스노 엑스핀치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엑스핀치를 저희가 이제 X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X선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엑스핀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스핀치는 X자 모양의 와이어를 꼬아놓고 얘에다 강력한 전류를 인가를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와이어를 타고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각각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가운데 지점에는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지점에는 다른 와이어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강력한 전류에 인해서 제이크로스비 폴스로 인해서 레디얼하게 압축하는 영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서 또 와이어 크러싱 포인트에 굉장히 고에너지 밀도의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엑스펜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실험실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그냥 연구실 스케일에서도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라는 데 좀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공학적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왜냐하면 와이어 크러싱 포인트에 형성된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가 굉장히 X선을 밝게 내뿜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스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 고에너지밀도 플라즈마가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시공간의 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그런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가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Z핀치 플라즈마인데 정말 나노초 단위로 움직이는 초고속의 플라즈마도 이 엑스핀치를 이용한 포인트 프로젝션 레디오그래피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엑스핀치 자체는 사이언티픽하게 그리고 또 엔지니어링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스노 엑스펜치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 스노 엑스펜치 장치의 목적 자체는 이러한 핀칭이 되었을 때 형성되는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각종 진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두 개는 이제 X선을 특성을 하는 그런 진단이고, 요 아래 세 개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고밀도 플라즈마에다가 레이저를 써가지고 그 레이저를 기반으로 이제 공간적 형상이라던가 아니면 플라즈마 파라미터 등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진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고에너지물 또 플라즈마의 다이나믹스, 동력학, 그리고 또 얘의 성질,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는데요. 이전에 제가 입학하기 전에 스노 엑스펜치 장치에는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엑스핀치에 펄스 전류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엑스핀치 과정이 100나노초 안에 모든 과정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스위치를 턴온 해주는 그 트리거가 좋지 않아서 트리거의 턴온 지터가 1마이크로초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나노초 정도 됐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그 핀치가 진행되는 타임 스케일인 100나노초 안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잘 동기화시켜서 발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보고 싶은 요 빅스핀치의 특정 시점을 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으로는 그 X선을 진단하는, 그러니까 이제 엑스핀치에서 엑스핀치를 통해서 형성된 고에너지밀도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X선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고밀도 플라즈마가 다른 저밀도 플라즈마와 구별이 되는 점은 둘 다 똑같이 이제 가시광 또는 UV는 되지만 고밀도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X선을 방출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X선 방출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그런 좀 두 가지 전체 고유한 한계로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 가지 한계점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 엑스핀치의 동력학 그리고 또 고밀도 고에너지밀도 플라즈마 피직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또 한계점들을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시간 분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 엑스핀치에서 X선이 방출이 되는데 그 X선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한 X선의 스펙트럼을 알기 위해서 X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X선 필터를 끼워 넣은 포토다이오드 어레이를 이용했는데 그 포토다이오드 어레이가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좀 장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장치의 리스폰스 커브, 즉 센시티비티, 스펙트럴 센시티비티와 그리고 또 특정한 이 X선 시그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라이 책이라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레디에이션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코드를 통해서 계산한 고에너지 또 우리 플라즈마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잘 결합을 해가지고 엑스핀치 플라즈마에서 생성되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의 한계로는 이 방법 자체가 파워 레이시오 베이스드 방법이다 보니까 좀 방출되는 X선의 절대적인 세기에 대한 그러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스펙트럼이 이 파장 대비해서 이 파장이 얼마나 더 센지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스펙트로스코피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루미노시티에 대한 그러한 고려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존재했던 한계점으로는 플라즈마 사이즈가 상당히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는 10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 기간, 이 기간에는 1ml로 가정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엑스핀치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뭐 나노초 만에 이제 쉐입이라던가 그런 지오메트리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정한 크기가 저희 장치에서 즉 보여지는 플라즈마 크기가 맞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분석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분석에 있어서 투명 효과가 잘 고려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보에너지 윈드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때 보에너지 윈드 플라즈마가 슬랩 지오메트리, 즉 이제 1차원 무한평판형으로 생겼다 가정을 하고 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엑스핀치 플라즈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엑스핀치 플라즈마의 네이처를 지오메트리컬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저희가 스펙트럼 계산을 해준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나은 플라즈마 파라미터 수정 방법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발한 바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제가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이 앞에 두 개는 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제가 어드밴스드 트리거 시스템을 개발한 것, 그리고 또 이제 X선 퓨너 카메라를 개발한 것,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어드밴스드된 기존 방법 X선 스펙트로스코피의 단점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플라즈마 파라미터 추정 방법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스펜치의 다이나믹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트리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리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이 스파크 SH를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원하는 시간에 동작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스파크 SH를 동작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트리거 플레이트에 빠르게 상승하는 보전압을 인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모든 그러한 레이저라든가 아니면은 딜레이 제너레이터라든지 그러한 장치들의 동기화는 5V TTL 시그널을 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5V TTL 시그널에 맞춰서 저 트리거 플레이트의 정확한 시점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전압을 인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 제너레이터가 필요했고요.
또한 이 트리거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전압만 빨리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스파크갭 스위치가 턴온 되었을 때 역으로 이렇게 백피드 되는 전압을 또한 견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컴팩트한 막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이 트리거 제너레이터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예, 다음과 같이 이러한 트리거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주목할 점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스핀치 모든 과정이 100나노초 안에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엑스핀치 로드의 특정한 순간을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터가 적어도 10나노초 안쪽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표 지터가 10나노초였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스노 엑스핀치의 메인 스위치의 턴온 지터는 대략 한 1.5 나노세컨드 수준으로 표로했던 10나노초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즉 개선된 성능을 가지는 것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드밴스된 트리거 시스템 덕분에 저희가 이제 레이저 진단으로 정확히 원하는 시점에 플라즈마를 캡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슐레의 이미지인데요. 이제 X선 버스트가 방출되기 20나노초 전에를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X 핀치 와이어 로드에서 플라즈마 Z가 이렇게 위아래로 부러져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 플라즈마 Z에 이제 레이저를 조사를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플라즈마 Z의 속도, 밀도, 그리고 온도 등의 이제 플라즈마 파라미터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조사를 하였을 때 발생한 톰슨 스캐터링 시그널은 다음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트리거를 개선을 해서 트리거 시스템을 좋은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엑스핀치 스테이지를 캡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X선 퓨널 카메라의 개발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X선 이미지, 그러니까 이 X선 선원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한 X선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요 X선 퓨널 카메라를 개발을 했습니다. 퓨널 카메라의 원리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피놀이 그 뒤쪽에 있는 곳에 상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X선 필터를 이 피놀 뒤에다가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X선만 이제 이 피놀을 투과해서 뒤에 상을 맺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뒤에 맺히는 이미지는 이제 X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X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사진기로 찍기가 조금 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X선을 비저블 라이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MCP입니다. 이 MCP를 통해서 X선 이미지를 가시광 이미지로 바꾸게 되고 그것을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함으로써 엑스핀치 와이어 로드의 보에너지문도 플라즈마 분포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X선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들인데요. 일단 우선 X선 필터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소프트 엑스레이, 하드 엑스레이까지 다 들어갔을 때의 요 엑스핀치 와이어 로드의 이미지는 요 왼쪽 보시는 바,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면은 요 엑스핀치의 상세한 구조, 넥, Z, 레리파이드 플라즈마 스트럭처 등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플라즈마들은 어블레이션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선 필터를 끼워서 1kΔm 이상의 높은 폭격만 투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X선 이미지를 촬영을 해보면은 오른쪽 아래와 같이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전극 사이에 상당히 밝은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그 X선을 방출하는 X선 선원의 분포이고요. 보시면은 와이어 크로싱 포인트 근처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 선원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기대 못했던 점으로는 또 에노드 위에 상당히 밝은 X선 선언이 또 이제 관측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에노드 방향의 밝은 X선 선언의 원인으로는 이제 엑스핀치가 진행이 될 때 에노드 방향으로 어시메트릭하게 전자빔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발생한 전자빔이 요 위에 에노드에 있는 뚜껑에 있는 구멍을 쭉 올라와서 그 위쪽에 있는 플라즈마와 상호작용을 한 것이라고 현재는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보된 어드밴스된 플라즈마 파라미터 추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 방법에 비해서 제 방법을 이제 한마디로 뭐가 개선되었냐라고 딱 말한다면 저는 이제 절대적인 X선 세기를 특정 고려해서 요 엑스핀지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엑스핀지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그 생성되는 보너지먼트 플라즈마는 스페리컬 구형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캐스케이딩이라는 성질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보에너지먼트 플라즈마는 포인트 라이크한 그런 에미션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구형 선언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엑스핀치 플라즈마를 구형의 고에너지먼트 플라즈마로 가정을 하였을 때 이 고에너지먼트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X선 플럭스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특정된 X선 신호, 그리고 이러한 스페리컬 플라즈마 어쌔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디텍터, 그러니까 X선 디텍터의 그런 스펙트럴 리스폰스 등을 잘 결합을 해서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 있는 세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네, 우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타임 리저브드 웨이로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진단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플라즈마 파라미터만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플라즈마의 유효 크기라는 이 파라미터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지오메트리컬 이펙트 또는 오페시티 이펙트를 좀 이제 잘 고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스피치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스펙트럴 엑스레이 루미노시티와 상당히 컨시스턴트한 그런 스피치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이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완전히 진단을 한 거다 보니까 스피치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그 X선의 스펙트럼이 어땠는지 또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전까지는 이제 플라즈마 파라미터 추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추정한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엑스핀치 플라즈마 동력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알아내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플라즈마 파라미터의 타임 이볼루션인데요. 밀도, 온도, 고속전자 비율, 그리고 플라즈마의 사이즈입니다. 고속전자 비율은 전체 전자에 비해서 빔 전자가 얼마큼 있는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스테이지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동일한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컬럼 플라즈마가 상당히 넷캐스트케이딩 과정을 통해서 그 핀치 폴스로 인해서 작게 압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이 스테이지에 이제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특이한 증후는 이 플라즈마가 고밀도로 훅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온도의 경우에는 왜 이제 압축이 되기 전에는 온도가 높냐면 이 레디에이티브 콜랩스라는 과정이 발생을 했다고 저는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에이티브 콜랩스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서멀 레디에이션을 방출을 하면서 이 플라즈마가 프리하게 이제 압축이 되다가 이 플라즈마가 너무 밀도가 높아져서 과학적으로 두꺼워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볼루메트릭한 셀프 에미션을 못하게 되면서 그렇게 좀 이제 줄 히팅 포스가
그런 레디에이티브 풀링 폴스를 압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컨셉인데요. 네, 저는 이 스테이지에 이 시점에 온도가 감소한 시점에 이러한 레디에이티브 콜랩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디에이티브 콜랩스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서머 레디에이션이 방출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콜랩스를 통해서 생성된 고밀도 플라즈마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즉 1나노초 안에 식어버리기에 그러한 점들이 이러한 저희 플라즈마 파라미터 진단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줬고요.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플라즈마 파라미터가 다음과 같이 불러전하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덴스 플라즈마 스테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단위가 퍼 큐빅 센티미터인데 대략 한 10의 24승 이상의 밀도를 가지는 덴스한 플라즈마가 대략 한 7나노초 정도 이상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테이지에 대해서 진단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고요. 이 단계에서는 플라즈마가 좀 서멀 레디에이션을 방출을 하면서 이런 덴스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지금 보시면은 밀도가 줄어들고 있고 크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러한 고밀도 플라즈마가 사실 7나노초라는 시간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이런 고밀도 플라즈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고밀도 플라즈마가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좀 큰 관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류가 끊어졌다. 전류가 아직 사실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른 장치에서 이러한 덴스 플라즈마가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요 고밀도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면서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플라즈마를 날려버리면서 이 전류 패스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장치의 경우에는 그 전류 패스가 끊어지면은 굉장히 강력한 전기장이 인가가 돼서 장치의 이제 제너레이터의 그 임피던스가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류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물도 플라즈마가 유지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러한 가설을 현재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드 부하부에 걸리는 인가되는 전압과 저를 수정한 결과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빨간색이 그래프가 전류인데 전류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레디에이티브 익스플로전 발생을 했는데 전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익스펜전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밀도가 22승 미만으로 낮아졌고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의 사이즈 자체는 계속 익스펜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단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언설테인티가 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 자체는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요 페이스가 사실 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 이제 넥 디플리션 이후에 요 미니 다이오드가 이제 다이오드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갭 사이가 점점 넓어지는 그러한 페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불가사의한 점으로 그 이 갭 사이가 넓어질 때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갭이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갭 사이를 넓히는 원노운 폴스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요 익스펜전 스테이지에 있는 플라즈마가 요 갭 사이에서 이 갭 사이를 넓히는 좀 그런 드라이빙 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예,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직
세운 가설일 뿐이고 또 추가적인 인터페로미터 등을 통한 확인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컨드 버스트와 서드 버스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의 선배님이신 현승기 박사님께서 그 첫 번째 엑스선 버스트가 있고 나서 그 뒤에 후속으로 엑스선 버스트가 생기는 걸 보고 이를 이제 세컨드 버스트, 서드 버스트라고 좀 명명을 지었습니다. 이 세컨드 버스트와 서드 버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검은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이전에 함승기 박사님이 진단을 하신 데이터이고 여기 네,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진단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세컨드 버스트 스테이지에 대해서 서드 버스트 그리고 서드 버스트 스테이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 이전의 진단 결과는 좀 밀도가 많이 다름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저는 그 세컨드 버스트 스테이지랑 서드 버스트 스테이지라 지금 보시면은 신호의 크기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플라즈마의 밀도, 크기, 그런 밝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이제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컨드 버스트와 서드 버스트 스테이지는 이전에 밝혀진 것과 같이 롱리브드 빔 일렉트론이 지배하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 방법이 이런 플라즈마 다이나믹스에 있어서 상당히 가지는 장점은 좀 파라미터들을 정량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요 버스트 스테이지에 플라즈마 사이즈가 대략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나왔는데 얘는 그 발생한 롱 리브드 빔 일렉트론이 고밀도 플라즈마 상호작용을 해서 어테뉴에이션 되는 길이가 대략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됨을 뜻합니다. 이는 추후 롱리브드 일렉트론 빔의 이제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포스트 피치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러한 좀 힌트들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전압을 좀 올려서 실험을 했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숏 리브드 빔 일렉트론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확인을 좀 했었고요. 그러한 빔 전자가 몇 초 내에 릴렉세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릴렉세이션 되면서 이제 좀 별크 플라즈마에 팅을 해줘서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여기 55kV 실험에서도 이제 그 세컨드 버스트, 서드 버스트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이 플라즈마 파라미터 4개가 제시가 됐는데 그 4개가의 템포럴 에볼루션에 대해서 전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엑스펜치 동력학을 좀 밝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정량적으로 제시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보헤노즘부터 플라즈마 시뮬레이션과 좀 유의미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아직 풀리지 않은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러한 네, 제가 새롭게 이제 디벨롭한 엑스선 스펙트로스코피 플라즈마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 메소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즈마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엑스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축이 엑스선의 에너지 그리고 이 축이 이제 방출 시간 그리고 또 여기 위가 그 스펙트럴 인텐시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시면은 여기 1캡을 근처에 뾰족뾰족 솟아 있는 거는 엘쉘 라인 레디에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캡을 근처에 뾰족 솟아 있는 거는 이제 K쉘 라인 레디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0kV 샷에 대해서 약간 X선이 얼마 정도 방출이 됐느냐를 평가를 해보면은 정량적으로 봤을 때 대략 한 0.4줄 정도가 방출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당연히 이제 정량적으로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범위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냐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트리거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엑스핀치 모드 플라즈마의
특정 스테이지를 캡처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X선 이미지를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밀도 플라즈마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당히 어드밴스된 플라즈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를 제가 이제 디벨롭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스피치 이전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스피치 다이나믹스를 좀 캐치업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의 거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더 제공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 진단 결과와 지금 제 진단 결과가 상당히 다른데 이는 그 플라즈마 사이즈를 고려하는 것이 그 엑스펜시 플라즈마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에 있어서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플라즈마 사이즈를 고려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한 플라즈마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 틀린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고밀도 플라즈마의 거동에 대해서 인사이트들을 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방법이 부형 플라즈마를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너셜 컨파인먼트 퓨전 플라즈마 또는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 이제 EUV 머신에 사용되는 이제 EUV 선원 같은 경우가 레이저 프로듀스드 플라즈마인데 이 플라즈마의 경우에도 좀 부형 플라즈마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형의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따라서 제 플라즈마 파라미터 추정 방법이 상당히 좋은 그런 확장성을 가진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초 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스미어 익스펜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타임 인테그레이티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엑스선 필름 카메라를 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시각에 이 X선 선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얻을 수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 타임 게이티드 엑스레이 필름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이 엑스핀치의 특정 스테이지의 고에너지 밀도 플라즈마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플라즈마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메소드 자체에도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진단계의 자체에도 좀 더 이제 조정을 하고 좀 더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 게이티드 피논이랑 실제 얻어진 사이트랑 실제 얻어진 플라즈마 사이즈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이 충분히 이제 밸리데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방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라즈마의 컴포지션 자체에 옵티컬 뎁스 이펙트를 적용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옵티컬 뎁스 이펙트를 플라즈마 컴포지션 계산, 그러니까 플라즈마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 계산에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고밀도 플라즈마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가설을 좀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는 엑스피치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과 그리고 전류를 잘 측정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수학이 논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